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로행 교육감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이고 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김기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요지와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 언급을 한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러와 같은 욕구와 요구가 있어 선거 공약을 했고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질문을 준비하고 오세훈 시장을 기다리니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도 시정 질문을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될 사안이 있어 준비를 했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은 어떻게 돼서 시장께서 안 나오셔서 이번에도 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다시 또 교육감께라도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섰습니다. 지난주 229회 본회의 임시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시장이 불출석하는 관계로 시정 질문을 대체하여 서면 질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질문서를 보냈는데 한 가지는 서울시장과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장기 전세주택 즉 시프트 임대 상한 기간과 관련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서울시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지하철 정밀 안전 진단 입찰 방식에 관련된 질문서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보낼 때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 사안이 있고 또 각 공사 사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어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꼭 답변을 해달라고 명기해 보냈지만 서면 답변으로 제출된 것은 공사 사장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시정 질문에 임했다면 당연히 시장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얻었을 사안인데 서면 질문에 대한 의미와 성격을 왜곡한 채 각 공사 사장의 답변만 제출한 것은 의회 기능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면 질문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입니다. 본회의장 답변대에 나와서 의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지극히 금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시 집행부에 재삼 요구합니다. 본인이 요구한 서면 질문서에 대해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함과 동시에 차후로는 어느 의원이 서면 질문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재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인 교육관 답변 내려 나오실까요? 교육감님, 예. 우리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참여교육, 혁신교육을 통한 일선학교 교육에 노고가 많으시죠? 예,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예. 예. 특히 교육관께서는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만요. 일선 원장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지극히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의 현실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아동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관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김현선 의원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5, 6학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4학년까지만 하고. 예, 본래 서울시가 예. 협력했더라면 당연히 5, 6학년까지 예.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 대해서 전면 실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증액 동의를 안 하면서 예. 5, 6학년에 대해서는 부득이 무상급식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연이 그 초등학교를 가끔 가보면 뭐 시의원이라고 소개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무상급식 얘기를 해요. 네. 의원님 빨리 우리 5, 6학년, 우리 5학년에게도 좀 해주세요. 현장의 소리 좀 얘기해 보시죠. 5, 6학년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예,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를 서너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학부모, 5, 6학년 학부모들께서 5, 6학년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도 뛰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관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죠?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언하시나요? 이제 학부모님들께는 이제 그런 사정을 예.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물론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본청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저희 본청은 1실 3국 6 담당관 1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과 중에 유아교육 전담과가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 유아교육과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어디에도 예. 유아교육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그 1000만 서울 시민 또 그 많은 유아들의 학생 수를 비교한다면 다른 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수도교육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는 좀 앞장서 설치되어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에 가면 현재 서울시에는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 수가 공사립 합쳐 846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급 수가 약 3,600개. 네. 학생 수가 한 8만 명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맞죠? 이렇게 많은 수의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유아들만을 전담하는 과단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내에는 유아를 전담하는 전담과가 없고 미래 인재 교육과 내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단 4명뿐입니다. 장학관 한 분에 장학사 3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4분이 서울시 유아 8만 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 유아들에 대한 교육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지원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서울시 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은 총 23명입니다. 본청에 셋, 지역교육청에 17,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3분, 이렇게 해서 총 23명이 유아교육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교육이 유초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본청 내에 유아교육과를 두고 있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사실국 18과 및 담당관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아교육과 같은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의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온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은 2010년 9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 교육감 권한으로 필요한 과조직을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구한 상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는데요. 향후 이에 따라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의 추가 신설이 가능해지고 그 경우에는 유아교육 전담부서의 신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예정으로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지난 그 직제 개편을 할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사안입니다만 이 직제상의 제약을 어떻게 달리 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18과의 규정이 묶여 있으니까 18과를 좀 조정을 해서 하나 줄이고 바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유아 담당 부서 인원 현황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보다 규모가 작은 이 제주도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비슷한 3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유아교육 담당자 인원수가 타 시도와 같다는 것은 서울시가 유아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표현은 제가 안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글에는 있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유아들에 대한 교육 정책은 특별해야 되고 또 적극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지금 부임하신 지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가죠. 네. 그 동안입니다. 1년 동안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말합니다. 교육감님, 유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초석이 되는 첫 교육이고, 지금 유치원은 유아 교육과 케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죠. 예,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유아 교육 기관입니다. 하여튼 유아 지금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령을 개정을 요구도 하셔서 네. 유아교육 담당 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서울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런 쪽으로 서울교육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립유치원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보면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9년 이후로 폐원 또는 휴원하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고, 유아들의 사립유치원 취원율도 2006년 75%에서 2010년도에는 68%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는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원비가 높고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외에 그런 어린이집 좀 보건복지부로부터 좀 더 네. 나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대체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유아들의 수가 줄어드는 건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유아들의 수가 줄어들면 유치원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 사립 유치원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건 굉장한 심각한 고민이, 지원책이 지금부터 정착되지 않으면 아마 내년, 내후년 계속 줄어들 겁니다.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는 시설 부지를 가보면 최하 30억 이상을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설립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그분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리를 한다면 아마 세 줬을 거예요.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등이 미흡한 원인도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교육감님, 금년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로 교사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지 아시죠? 예, 4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30만 원 하다가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유치원 교사들.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기가 높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서울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 기준도 잘 알고 계시나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예. 예, 한번 하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만,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30에서 80%를 지원하고, 또 유아반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취사부에 대해서도 예, 맞습니다.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고, 보육도우미에 대해서도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 및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지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과 교과부 수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어쨌든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으면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있죠. 또 유치원에도 도움이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고요. 교사 1인당 41만 원에 비해 서울형 어린이집은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반대로 폐원이나 휴원하는 숫자가 이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지금 국공립 유치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난 3년간 뭐 2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개요? 네. 그 금년도에 몇 개 더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공립이 옆에 생기면 그 유치원은 바로 문을 닫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이 전혀 없는 동과 예. 지역을 중심으로 그 공립 유치원 증설 계획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예. 어쨌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 없이 이 학교 병설 국공립 유치원이 계속 증설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안을 세워놓고 또 증설을 해야겠죠. 또 이런데 요즘에 이런 유치원도 있더군요. 통큰 유치원도 있더군요. 통큰 치킨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기업에서 자기만 살려고 치킨을 싸게 인기는 얻어서 판매는 많이 될지 몰라도 옆에 죽이기죠.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의 뭐 원리일지는 몰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이 안 되죠.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종교 단체에서 뭐 운영하는 아주 대규모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치원 교육비를 반으로 해서 받으니 안에 시설은 대리석으로 치장을 해놓고 또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통큰 유치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리합니다. 이에 본의는 유아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장차 이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서 유아교육 담당 부서를 과단위의 부서로 신설하여 유아 전담 교육 정책을 활성화되도록 할 것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한 바입니다. 다음은 사립 유치원 에듀케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사립 유치원이 운영하는 종일제 에듀케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현재 공립 유치원 138개를 포함해서 사립 유치원 310개까지 총 448개의 유치원에서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육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에듀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원당 720만 원씩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지원책인데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치원의 선정 기준이 문제입니다. 혹시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신청을 받았을 때 충분한 숫자가 오지 않아서 오히려 추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엔. 네. 그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대상 유치원 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액수는 20% 늘렸습니다. 아마 잘못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 신청 유치원 수가 적었다.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교육감께서 잘못 보고를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720만 원을 한 유치원에 주고 하는 거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예, 선정 기준도 여러 가지 형태의 원칙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5가지 선정 기준이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나다라, 마파, 바까지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근데 그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유치원은 별로 없습니다. 신청한 유치원이. 근데 거기서 선정을 하면서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선정된 유치원이 또 선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한 새로운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계속 좀 대상자로 몇 년간 한 유치원은 새로 신청한 곳을 좀 선정받게 해서 좀 평형을 맞춰달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서 유치원들이 좀 형평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감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학부모들이 에듀케어 운영하는 곳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계속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럴 경우에 주변 학부모들의 기대권이 형성된 것을 어떻게 또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한번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유치원의 명단을 자료를 받아 제출받아서 보니까 지원 대상 37개 유치원 중 5년 동안 계속 지원금을 받은 유치원이 10개, 4년 또 받은 유치원 11개, 또 3년 동안 받은 유치원이 5개 유치원에서 3년 이상 받아온 유치원이 37개 유치원 중 26개, 그러니까 무려 70%에 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육감께서도 이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좀 다시 잘 배정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니 넘어가고요. 그 지역청의 직원들 있잖아요. 네. 직원들이 보통 유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육지원청에는 몇 분씩 있나요? 지원청별로 유아장학사, 유아교육 전담 장학사 한 분 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업무가 17분. 많아서요. 네.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예. 서류를 이미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처리 자체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아교육 지원비가 많이 확대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원비 정산하는데도 모든 인력이 거기에 다 소비가 돼요. 이거는 그런 맥락에서도 아까 유아교육과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유치원 입장에 서서 유치원 입장을 밝히는 모순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유치원 운영의 실태를 한 번쯤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감께 질문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